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약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약값 오름세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업계는 속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약값이 같이 이렇게 많이 오른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네, 약국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감기약이나 소화제, 피로회복제 등 일반 의약품 공급가가 10% 내외로 오른 추세입니다. 네. 공급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아제약의 바카스 D 같은 경우 지난해 11월, 6년 7개월 만에 약 12%를 올려 화제였죠. 오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로회복제인 일양약품의 원비디는 지난 5월에 10% 올랐고요. 코로나 사태로 약국에서 찾기 힘들었던 감기약도 오르는 추세인데 한국화이자의 에드빌 같은 경우 지난 5월 공급가를 10% 올렸습니다. 살펴봤듯이 이미 가격을 올린 약들도 많지만 곧 올린다고 알려진 약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동제약의 비타민 아로나민 C 플러스는 올 3분기에 약 10%, GC 녹십자의 제놀쿨도 7, 8월 중에 약 10%, 그리고 광동제약의 쌍화탕도 7월 중에 15%가량 인상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약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약들도 곧 오른다는 소문이 파다하고요. 소비자는 약을 포함해서 모든 생필품들이 다 올랐다, 그런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다빈도 제품이나 광고품들이 오른 빈도수가 더 많아요. 야채나 고기 종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값은 적게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인터뷰처럼 다른 식자재나 생필품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값은 사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했습니다. 이렇게 약값이 오르는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제약사들은 물가 인상에 따른 원재료나 부자재 가격이 높아진 점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네. 안에 들어가는 재료뿐 아니라 유리병 가격이라던가 약이 설명되어 있는 레이블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은 상승폭이 또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약값도 안 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필요보다는 조금 적게 올랐다, 그런 입장입니다. 약값이란 게 너무 비싸면 안 되다 보니까요. 예. 병원 처방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한 전문 의약품은 가격과 관련해 정부의 통제를 받고요. 일반 의약품은 조금 덜하지만 사회적으로 가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크게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500원에서 1,000원 하는 약이 50원만 올라도 소비자들이 좀 놀라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제약사도 기업이다 보니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값 인상은 불가피한 겁니다. 산업 특성상 사실 단순한 수익 창출만이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업계 특성상 개발이나 연구 이런 게 꼭 필요한 분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약사들은 해당 수익의 일부를 반드시 연구 개발, 그러니까 R&D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약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 항상 상황에 맞는 약들이 나와야 하니까요. 대부분 매출액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니까 수익의 선순환 구조가 필수라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합니다. 추가로 약 가격 자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 국내는 약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10년 이상씩 대규모 자본을 들여 만든 신약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에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해버리면 해외에서 약값을 더 받고 싶어도 크게 차이나게 많이 받을 수가 없고 예. 이러다 보면 업계의 연구개발 의욕도 쉽게 꺾이기가 쉽습니다. 약값 자체에 대해 너무 비판적으로만 생각하면 제약 산업 성장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